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채가 참 이쁩니다. 네, 정말 선물 받았어요. 날이 좀 더우니까. 다원님 감사합니다. 네. 저희 오늘 어떤 일로 모이게 되었죠? 아니, 제안자께서 사실 제가 제안자인데 저희는 오늘 시를 하나 낭독해드리는 날입니다. 네. 그래서 각자 어떤 시를 가져왔는지 먼저 소개를 하고 그리고 한 명씩 낭독을 하는 걸로 그리고 소감을 나누는 걸로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네, 그럼 어떤 시집을 가져왔는지 그리고 그 중에서 어떤 시를 골랐는지 좀 승우님께서 먼저. 네, 저는 허수경 시님의 혼자 가는 먼집이라는 시집에서 네. 동 제목의 혼자 가는 먼집 시를 골랐습니다. 혼자 가는 먼집. 네, 먼집입니다. 제가 이 시를 읽으면서 많은 눈물을 흘린 바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초연은 아니고 그래도 몇 번 많이 접한 시인 거겠네요. 네, 워낙 제가 좋아하는 시입니다. 저의 시집은 문학동네에서 우리가 키스할 때 눈을 감는 건 이라는 시집에 고명재 시인님이 쓴 거고 저는 그 안에서 자유형이라는 이제 수형 영법 중에 자유형에 대한 제목을 골랐습니다. 혹시 그 자유형이 네. 키스와도 연관이 돼 있나요? 키스의 방법론이랄지. 제가 이게 전체적으로 고명재 시인님이 생각하는 이 키스라는 게 이 전체를 나타내는지 모르겠는데 이 자유형 안에서의 그 키스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의 지금 세상의 키스라기보다는 이 안에만의 키스가 또 따로 정의된 느낌인 것 같아요. 먼저 한번 낭독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럴까요? 이제 잠시만 네, 기다려주실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다시. 이거 굉장히 네, 방금 시집 설명을 다 마쳤고 낭독을 이제 해보겠습니다. 네, 컷 잡고 먼저 그러면 듣고 소감 나누고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혼자 가는 먼집 허수경. 당신이라는 말 참 좋지요. 그래서 불러봅니다. 킥킥거리며 한때 저교로움에 울음이 있었던 때 한 슬픔이 문을 닫으면 또 한 슬픔이 문을 여는 것을 이만큼 살아옴의 상처에 기대 나 킥킥 당신을 부릅니다. 단풍의 손바닥, 은행의 두 갈래 그리고 합침 저 개망초의 시름 밟힌 풀의 흙으로 돌아감 당신 킥킥거리며 세월에 대해 혹은 사랑과 상처의 몸이 나에게 기대와 저를 부빌 때 당신 그대라는 자연의 달과 별 킥킥거리며 당신이라고 금방 울 것 같은 사내의 아름다움 그 아름다움에 기대 마음의 무덤에 나 벌초하러 진설 음식도 없이 맨술 한 병 차고 병자처럼 그러나 치병과 환우는 각각 따로인 것을 킥킥 당신 이쁜 당신 당신이라는 말 참 좋지요. 내가 아니라서 끝내 버릴 수 없는 물을 수도 없는 참호 그러나 킥킥 당신
네. 킥킥. 혹시 한 번만 봐도 네. 되겠습니까? 어렵죠. 이 말줄임표가 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어려운 거는 해석하려고 하면 이제 어려울 수 있는데 뭐랄까 일단 처음 들은 거는 첫 그 문단이 너무 좋았고 그 다음에 당신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한 번에 많이 들어보는 걸 또 처음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살면서 당신이라는 말을 써본 적이 없잖아요. 당신. 그렇죠. 혼잣말 할 때만 거의. 그래서 이렇게 좀 시 안에서 당신이라는 말을 좀 많이 들으니까 좀 더 새롭고 그 제사 차림? 그런 거 없이 술 한 병 들고 무덤으로 간다는 말이 참 멋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런 표현을 하는지는 좀 뺏고 싶습니다. 뺏어서 어디 쓰려고요? 제가 써요. 어떻게 읽으셨는지요? 저는 이게 굉장히 뭐랄까 이게 화자가 어떤 그 당신이라고 칭하는 그 사람을 굉장히 마음속에서 오랫동안 깊이 간직한 그 느낌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뭐랄까 상처의 몸이 나에게 기대와 저를 부빌 때 당신 그대라는 자연의 달과 별 그게 어떤 그리움과 애절함 그리고 뭔가 서로의 상처까지도 아우를 수 있을 만큼 그 사람 엄청나게 많이 생각한 당신을 이야기하면서 킥킥거린다고 하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무섭게 들릴 수 있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애처로운 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슬픈 감상을 준 그런 시입니다. 저는 또 킥킥이라는 게 좀 많이 등장하잖아요. 어떤 게 끝나면 킥킥 뭐가 킥킥했을 때 그 킥킥이 오히려 애초롭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런 것보다 좀 부끄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이거 제 경험에서 하는 얘기인데 말을 해놓고 아무것도 없는데 저 혼자 실실 웃는다던가 뭔가 부끄러워서 아무도 듣지도 않고 듣는 사람도 없고 혼자 이런 말 해놓고 혼자 그냥 유쾌하게 뭔가 넘어가는 것처럼 뭔가 약간 이렇게 넘어갈 때처럼 뭔가 그 킥킥이 온전히 유쾌하게 표현하고 부끄러워서라기보다 이 사람을 너무 잊지 못 그 마음속에 있는지 그걸 내뱉으면서도 사실은 이렇게 마음 쓰는 게 너무 힘들어서인지 그거를 킥킥이라는 걸로 이제 한 모금의 술처럼 그냥 빠르게 해소하려는 느낌이 좀 있었어요. 이걸 던져놓고 바로 해소하려고 하고 약간 이런 느낌의 킥킥이라는 어떤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그걸 너무 깊게 들어가는 감정이라기보다는 양주 탁 나고 소금 빡 그런 느낌으로 쓴 게 있으면 따로 중화시켜줘야 될 게 나는 킥킥이지 않았나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재밌는 감상인가요? 자, 이 시를 몇 번이나 읽으셨다고 했는데 어떨 때부터 이 시가 읽히게 되는지 좀 궁금해졌어요. 보통 어떤 부끄러운 잃을 수 없는 사람 킥킥이군요. 잃을 수 없는 사람. 네, 그럴 때 이제 한잔 하면서 네 킥킥대면서 참 그럼 어울리는 시긴 하네. 네, 그럼 한번 소개 네 넘어가서 해주실까요? 네. 전 아까 이제 책은 소개드렸고 이 안에서 이제 자유형이라는 시를 낭독해드릴 예정이고
수영 한 번쯤 다 배웠어요. 자유형은 아시죠? 네. 그 한 팔 뻗고 한 팔 뻗고 그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들으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더우시죠? 전 괜찮습니다. 자유형, 고명제. 나아가는 방식에도 자유가 있다니. 팔로 만든 아치에도 형식이 있다니. 사람들은 어떻게 하트를 그리는 걸까? 물을 밀며, 물을 마시며, 물과 싸우다, 물배가 차서 수박처럼 동그래지고. 무지개를 상상하며 팔을 뻗어요. 강사님의 아름다운 설명 때문에 물속에서 입 벌리고 울 뻔했어요. 이대로 팔과 다리에 살이 붙으면 죽은 개들을 다시 만나러 갈 것 같아서. 니마, 그 강 모두 강 때문이죠. 번들거리는 몸도 마음도 강 때문이죠. 수영을 시작한 건 기하게 숨을 쉬고 싶어서. 죽을 것처럼 보고플 때 빠지지 않고 숨을 색색 쉬며 용감하게 나아가려고. 그러니 우선 자유부터 익혀야 돼요. 몸에 힘을 빼고 수박에 줄을 긋듯이 물속에선 마음껏 일그러져도 괜찮아. 벼락의 길을 부드럽게 따라 흐르며 멍든 팔을 구명줄처럼 수면에 뻗을 때 내 무지개 속엔 개가 있고 엄마가 있고 언덕이 있고 복수가 차고 무덤을 그리고 내 그리움 속엔 왕릉만한 비탈이 있어서 정수리 너머로 봉분을 힘껏 끌어안을 때 심장을 그리는 법을 알 것 같은데. 나는 청어를 알아요. 등푸른 몸과 헛물을 안아요. 물을 잔뜩 먹고 부푼 나는 하마가 되어 부드럽게 유영하는 할머니들을 봅니다. 백자 같은 인간의 어깨와 곡선. 아름다움은 다 겪고도 안아주는 것. 어때요? 기분 좋은 저항이 느껴지나요? 물레 감듯 모든 걸 안고 나아가세요. 강사님은 아름다운 말만 툭툭 내뱉고 나는 그게 수박씨처럼 귀하고 예뻐서 눈, 귀, 코를 번쩍 든 채 팔을 뻗쳐요. 그렇게 품을 알 때까지 수영은 계속되어요. 굉장히 기가 막히죠. 그 모든 거를 다 아우르는 시 같습니다. 네. 어떤 인생의 어떤 미시적인 사건들이나 이 전반적인 흐름까지도 다 잡는. 나는 시를 읽고 진짜 놀랐어요. 정말로 어떻게 이렇게 생각이 나지? 그리고 보통 강아지들이 죽으면 무지개다리를 건넜다고 하잖아요. 근데 강사님들이 이렇게 팔을 뻗으라고 하는 그 곡선이 무지개를 상상하며 팔을 뻗어요 라고 했는데, 화자는 그 강사님의 일단 아름다운 말 때문에 이 물속에서 이제 울면서 죽은 개들을 만나러 가는 것 같은 그런 장면을 상상했다는 게 좀 정말 저는 생각하지도 못한 그런 이미지들이었고. 정말 새로운 심상이네요. 네. 그리고 숨을 시작한 건 귀하게 숨을 쉬고 싶어서. 이게 진짜 한 살 한 살 살면서 숨을 쉰다는 걸 인지하는 게 굉장히 좀 잊혀져. 먹고 살기 바쁘면 이제
지금 하는 행동 같은 것도 루틴들이 되면은 잊혀지기 쉬운데 그것마저도 좀 더 귀하게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수영하면서 나아가는 것처럼 삶을 또 나아가려는 어떤 힘 같아서 좀 굉장히 좋았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어르신들 좋아하는데 어르신들의 그 백자 같은 인간의 어깨와 곡선 그리고 그런 아름다움은 다 겪고도 안아주는 것, 이게 할머니들을 보고 떠올랐던 그 할머니들의 그 곡선형의 몸태를 보고 마지막에 그렇게 품을 알 때까지 수영은 계속되어요 라는 말이 이 품이 화자는 어떤 품을 얘기하는지 몰랐지만 난 그 할머니들처럼 그 곡선의 삶을 알 때까지 수영은 계속되어야 되는 거 아니 결국 삶이? 이런 좀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좀 놀라웠다 라는 좀 그런 감상을 나눴습니다. 이거는 이 시는 정말 뭐랄까요? 제가 그 가끔 이제 세부 추진계획 보고서를 쓰는데 여기도 있죠? 네.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앞단에 실어놓고 싶네요. 그냥 모든 뭐 계획을 수립하거나 숨을 쉴 때나 한 번씩 보고 다시 호흡을 가져갈 수 있게 이거 되게 아주 산소 같은 시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유형. 그렇죠. 자유에는 이런 것들이 다 따르는 거죠. 이 시집을 제목 봤을 때는 좀 더 제가 멜로 영화를 좋아하다 보니까 사실 좀 약간 멜로의 감성을 좀 더 시로 느끼려고 했다가 시를 보면 그 삶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서 조금 더 원하는 바는 다르지만 느끼는 게 굉장히 많은 시집이라고 생각합니다. 멋집니다. 제가 이 제목은 많이 봤는데 그걸 이렇게 들춰보질 않은 거를 굉장히 후회가 됩니다. 이렇게 또 들춰보면 되는 거니까. 네. 좋습니다. 그럼 오늘은 낭독회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독자들한테 인사를 뭐라고 인사를 이렇게 그냥 안녕 하면 되겠어요. 네. 다음에 또 하면 낭독회 2회도 있잖아요. 네. 해야지 제가 계속. 한번 또 찾아주시다. 그러면 안녕. 안녕. 안녕.